여러분, 비보풍수는 불행을 막고 집안에 좋은 기운을 만들자는 풍수의 가장 중요한 요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미국의 미디어 재벌이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사람인 오프라 윈프리의 집입니다. 이분 역시 지독한 풍수의 신봉자이며 이 집을 지을 때 전면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너무 강해 집에 들어오는 입구를 측면으로 만들고 이렇게 전면에는 기운 차단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유명인들이 풍수에 의해 집을 짓고 또 풍수에 의해 집을 꾸미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풍수를 잘 따른 이들 모두 큰 번영과 부를 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리는 이야기 꼭 들으시고 여러분의 집에 적용을 시켜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또 바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운이 좋은 집을 만드세요. 그리하면 뭐든 다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운이 좋은 집을 만들게 되면 무조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뭐든 다 잘 되게 됩니다. 하지만 풍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지 집이 좋냐 집이 나쁘냐, 즉 명당이냐 흉당이냐만 따지고 정작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기운은 살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아무리 흉한테 집을 짓더라도 그것을 잘 만들게 되면 그것은 좋은 터, 즉 명당이 되는 것이고, 또 아무리 명당에 집을 짓더라도 그 기운을 잘 이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욱 나쁜 흉당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보여드린 오프라 윈프리의 집은 전면의 기운이 너무 강해 아주 흉지이기에 집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틀어서 만든 거예요. 네, 여러분의 집도 이제 알려드리는 이 기본적인 것만 해두셔도 절대 집으로 인한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집이 왠지 찜찜하시면 무조건 이곳을 보하십시오. 여러분, 어제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살던 사람, 즉 매도자가 불행한 일을 당해 집을 팔고 이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집은 과연 좋지 않은 집인가요? 또 현관 입구에 결로가 아주 심해 결로 시공을 했는데 이렇게 결로가 심하면 풍수에 좋지 않은 것인가요? 그리고 이사할 집에 계속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데 이런 집은 나와 맞지 않는 집인가요? 라는 글이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사를 하실 때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생각들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네, 먼저 매도자가 불행한 일을 당했다는 것은 그 집의 기운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니 이를 수정하면 될 것이고, 또 결로가 심하다는 것은 내 외부에 기온차가 맞지 않아 생기는 것이니 오히려 이것은 단열이 너무 잘 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 것이며, 또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충분히 비보풍수로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이니 이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찜찜하시다면 무조건 현관에 종을 하나 거십시오. 네, 과거부터 터의 기운이 불길한 곳, 또 너무 강한 곳에는 무조건 이것을 만들어 걸었었으며 이곳이 바로 절인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해가 뜨는 그림을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무조건 하나는 가져다 거세요. 네, 햇살은 어둠을 걷는 것으로 우리 풍수에서는 불행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최고의 비보풍수 중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 현재 불행을 겪고 있으시다면 무조건 이것은 하십시오. 여러분, 집의 기운과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의 기운이 맞지 않으면 무조건 그 집에는 불행이 생겨날 수밖에 없으며, 또 이런 불행은 계속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마치 안 맞는 두 사람이 한 곳에 있으면 계속적으로 다툼이 생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네, 세상 모든 것들은 나름의 파동을 다 가지고 있으며 이 파동은 때론 화합이 되기도 하지만 때론 이렇게 대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먼저 집안에 깨어진 것과 부서진 것은 모두 버리셔야 합니다. 물론 이는 비단 집뿐만 아니라 가게 역시도 그러합니다. 이상하게 장사가 너무 안 되거나 사업이 너무 안 된다면 무조건 그곳에는 깨어진 것이나 부서진 것들이 많을 것이고,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은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항상 불행한 일이 생기시거든 깨어진 것, 부서진 것이 없나를 살피시고, 그리고 이것을 버리는 것을 생활화하세요. 물론 불행이 생기기 전에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나 사람은 누구나 당해야 어려움을 알게 되기에 이것은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 자꾸 귀신 하는데 귀신은 부르면 오는 것입니다. 절대 귀신을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집에는 귀신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어떠한 혼령도 그냥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이 부르시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도 제게 이상한 것이 계속 보인다는 분이 있으셔서 제가 그 집의 사진을 수십 장 보내달라고 하였고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집에는 생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흰색으로 되어 있어 마치 흰 방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생기를 두셔야 하는 거예요. 생기가 집안에 없으면 그곳은 폐가와 같은 곳이 되니 그곳에서는 항상 이상한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네, 절대 집을 단색으로만 만들지 마시고 작은 화초나 화분을 기르세요. 또 미신적인 것을 절대 두지 마시고 또 벽을 너무 텅 비게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절대 집안을 춥게 만들지 마십시오. 네, 집안에는 항상 온기가 있어야 불행이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망한 또 요사한 것은 항상 사람에게 장난을 하게 마련이며 이것은 정말 큰 고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때론 너무나도 큰 감정 변화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때론 하지 말아야 할 이상한 선택을 하게 하여 여러분을 정말 망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집에 생기가 넘쳐나도록 만드세요. 그리하면 절대 여러분에게는 불행은 오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집안에 환자가 생기는 것은 이곳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게 가장 많이 질문을 해오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집안에 이상하게 다치는 사람, 또 계속적으로 아픈 사람이 생긴다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침실이 편안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안에 미신적인 것, 불행을 부르는 것을 두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네, 전자의 경우는 숙면을 취하지 못하여 건강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연유이라 이는 제가 평소 침실에 없애야 할 것에 관한 이야기만 잘 들으셔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중 미신적인 것이야 치우고 또 버리면 될 것이지만 그중 불행을 부르는 것은 집안에 기운을 막는 뭔가가 있어서 그러한 것이라 이는 정말 웬만한 분들이 아니라면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통로를 막지 마세요. 그리고 주방에 없어야 할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집의 선반, 즉 가구들 위에 뭐가 있나 살펴보십시오. 네, 냉장고 위에 뭐든 올려두지 마시고 또 책장 위에 뭐든 올려두지 마시고 장롱 위에도 뭐든 올려두지 마세요. 아마 분명 이것이 이유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집안 가구 뭐든 그 위에 공간이 있다고 뭐라도 절대 올려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정신적인 불화가 생기는 것은 이곳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마 집안에 감정적인 변화가 극심한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집안에 안정을 주는 것보다 불안과 불안함을 주는 요인이 훨씬 더 많아서 그러한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이 집에 있다면 절대적으로 해야 할 것이 먼저 정리정돈이고 또 뭐든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며 그리고 식탁 위든 소파 위든 책상이든 뭐든 던져두고 쌓아두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집안에 혼란스러움이 없게 만드세요. 그래야 가족들 간에 불화가 없어집니다. 아니, 이렇게 되어야 가족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과 그 수단에 관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